자,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사례로서 아프리카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은 이와 같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야생동물과 야만인이 사는 무덥고 습기 많은 원시적인 정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편견이거든요. 진실은 뭐냐 하면 실제 아프리카에는 정글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정글이 아닌 초원에 산다고 하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은 대초원이고 3분의 1 정도만 사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글은 아주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편견이 작동하는 것은 결국 그 문화를 바라보는 일종의 선입견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편견으로부터 진실로 나가려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적 차원의 지식 전달적인 어떤 반편견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진실을 바로잡거나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가면 좋은데, 일단 진실은 이렇다라는 사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고립된 땅이며 아프리카는 야만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편견들이 있죠. 사실 저 역시도 이런 편견과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실 근데 이와 같은 편견에 대한 진실이 이런 거죠. 고대 아프리카인들은 그리스, 로마, 중국, 인도네시아와 접촉하였고 스페인 사람들보다 서구 사회에 먼저 발을 디뎠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견해는 그들이 고립된 땅이라고 하는 오해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슬람 학자들의 눈에는 10세기, 11세기에 아프리카의 문명은 유럽 이상으로 발전하였고, 아랍의 지리학자 알바카리는 2만 명의 노르만 이민들이 유럽을 정복한 다음해인 1067년에 가나의 왕은 20만 명의 병사를 소집할 수 있었고, 그중 4만 명은 활과 화살로 무장되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는 고립된 땅이고 아프리카는 야만인이다라고 하는 편견에 대한 어떤 진실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 편견과 진실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편견 교육, 즉 편견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실적 차원의 지식 이해 수준의 어떤 교육적 접근에서 미흡한 학습 자료나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데이터는 기존의 선입견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특히나 보다 더 비합리적인 형태의 반응은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그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사실적인 어떤 지식의 속에는 다른 문화 및 풍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편견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특정 문화 또는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제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동남아 치아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동남아 치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게으르다. 그래서 일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성실하다 등등의 어떤 편견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아프리카에서 봤다시피 편견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는 정말이지 이 사고의 어떤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자, 마찬가지로 외국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다문화 이해 및 교육도 단편적이고 사실적인 지식 이해 수업에 머무른다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그 이해를 어떤 뭡니까 방해하는 이 편견을 극복하기는커녕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선입견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결과로서 작용할 우려가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견을 벗어나는 그런 교육적 접근에서 사실적 지식 전달 수준의 교육을 넘어서는 보다 더 공정한 비판적 사고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편견을 벗어나려면 비판적 사고, 그것도 공정한, 올바른 이런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특정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문화가 형성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서 총체적이거나 분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쳐야 되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어떤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국 이주민 문화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지식에서 완전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사고하기가 요구된다는 점이죠. 그죠? 세 번째가 편견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비판적 사람을 넘어서서 공정한 비판적 사람의 차원으로 나가는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하기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 사실을 잘 분석하고 잘 따져서 분류해서 그것을 뭔가 찾아내는 어떤 역량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형에다가 왜 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유하고 행동해야 한가를 보다 더 공정함과 보다 더 가치로움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고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학습의 어떤 요구 조건으로서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하기, 이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공정한 비판적 사고라고 보통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즉 적극적인 의미의 비판적 사고하기, 리차드 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현상을 판단하려고 할 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완전한 사고로 나아갈 때만이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말은 다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 더 정확한지, 그죠? 정확한 정보가 뭔지 충분하게 자료를 보았다라고 할 때 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모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우리가 계량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정도의 견지에서는 충분히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즉 무비판적인 사람에서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인간의 삶에서 논리적인 사고나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가? 즉 교육을 통한 학습의 과정은 보다 더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논리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시키고 보다 더 반성적, 합리적, 능동적인 사고의 소유자의 모습인 비판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교육에서는 반드시 윤리적인 차원의 공정성이나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의 어떤 척도가 혹은 기준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폴이 바라보기에. 이런 어떤 이 가치의 어떤 척도, 그러면 공정성, 도덕성, 객관성, 평등,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결국 인간의 어떤 인격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곧 이기적인 관점에서 비판적 사람을 공정한 비판적 사람으로, 자, 이때 이기적인 비판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계산과 논증을 잘하는 차원의 어떤 머무르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비판적 사람은 그 단계를 더 넘어서서 앞서 설명드렸던 뭡니까? 공정성, 도덕성, 평등, 객관성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교육적인 접근이나 노력들이 인류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리차드 폴은 무비판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기적인 비판적 사람, 공정한 비판적 사람 이렇게 보는데요. 자, 무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지적인 기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조종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쉽게 혼동되고 지속적으로 언어가 어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판적인 사람은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늘 그래서 뭡니까? 좋은 마음씨만을 가지고 자신이 손해를 본다거나 불가피하게 이타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리차드 폴은 무비판적 사람이라고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기적으로 비판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능숙한 사고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은 비판적 사고의 가치를 순수하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전략적으로 의도되거나 계획된 방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적 사고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더 높이고 인간 인격적 가치를 보다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기적인 비판적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만하고, 즉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통 비판적 사고의 가치를 순수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뭡니까? 만나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인 어떤 관계에서 만나고 그런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 비교적 편견과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결과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순수한 가치에 따라서 내가 보다 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나의 모습이 그 진정한 의미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상대방 역시도 나에게 열어서 보여줄 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순수한 어떤 이 가치가 보다 더 그 뭡니까? 높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기적인 관점의 비판적인 사람은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관점의 비판적인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오류나 결점을 찾아내고 반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말을 하다 보면 또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다 보면 행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거나 그 안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씨를 가지고 공정한 어떤 비판적 사고가 된다라는 관점에 서면 그게 뭐지라고 우리가 보다 더 물을 수 있고 그것을 오히려 더 올바른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서 이건 아니었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이기적인 비판적 사람은 오히려 그 부분을 하나의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 오류를 끊임없이 부각시켜서 자신의 주장과 계획을 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펼치려고 하는 의도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요. 즉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이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피시,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관점에 서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 서서 비판적으로만 사고하니까 비판적 사고의 온전한 어떤 가치를 순수하게 수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보다 더 전략적인 행동과 의도로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오류나 결점을 찾아내서 다시금 도리어 공격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교감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와 달리 공정한 비판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서 봤던 것처럼 이기적인 관점의 비판적 사고가 보여줬던 것처럼 능숙한 사고의 소유자이면서도 비판적 사고의 가치를 순수하게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윤리적 공정성이나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의 어떤 기준이 작용하는 것을 끊임없이 뭡니까?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정한 비판적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서 결점을 찾아내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즉 자기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고하는 겁니다. 뒤에 리차드 폴의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고 방식이라고 보통 비판적 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모델이나 사례를 통해서 내 생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뭡니까? 수정하려고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고 방식을 비판적 사고라고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자신의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오류를 최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범할 수 있는 선입견과 편견의 가능성을 보다 더 낮추는 형태로 작용하겠죠. 그런 점에서 공정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요. 수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만나서 그를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의 관점에 서서 그 사람 혹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거나 사유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죠. 결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한 비판적 사고의 소유가 되려면 결국 이기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공정한 비판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결국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통해서 놓고 본다면 결국 우리에게 반편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정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적극적 의미의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나 사고의 기술을 추론한다거나 뒷받침한다거나 이유를 제시한다거나 근거를 찾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신뢰한다거나 공정하게 평가한다거나 상대방을 인정한다거나 등등의 어떤 태도와 성향의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정한 태도나 비판적인 태도나 성향의 토대 위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적 차원의 기술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폴이 얘기하는 공정한 비판적 사람의 속성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가 왜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존엄과 사람의 보편적 권리,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무 등을 의미하는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이해는 윤리적으로 당연히 타당한 시각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즉 결국 편견의 감소와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고 적극적 차원의 비판적 사고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편견을 가급적 우리는 많이 없애야 하고 다양한 관점을 확보를 해야 보다 더 많은 어떤 우리가 관계의 발전과 인류 사회의 진보를 우리가 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어떤 사회는 세계 시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능력의 소유자들을 끊임없이 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과 같은 어떤 다양한 어떤 인정과 언어가 혼재되어 있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있어서 다문화를 이해한다거나 그런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교육에서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는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기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 서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상대방을 위한 어떤 이해하기 위한 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하기가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리차드 폴은 사적인 이익에서 출발한 편견 또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정한 비판적 사고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때 공정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정 사회 혹은 공동체 안에 내재된 편견의 극복 문제를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리차드 폴이 얘기하는 적극적 혹은 능동적인 비판적 사고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어떤 과제 중에 하나로 보호받고 있는 편견 해소에 상당히 많은 어떤 상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폴이 말하는 적극적 비판적 사고가 뭐냐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는 아까 봤다시피 공정한 비판적 사람일 겁니다. 누구죠? 즉, 소극적 비판적 사고는 뭐냐면 이기적 비판적 사람에 해당되는 어떤 사고의 유형일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는 뭐냐 하면 교묘한 논증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늘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적극적인 형태의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는 결국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아까 뭐였습니까? 이기적 비판적 사람은 상대방의 관점에 서서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자신의 관점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적극적 의미의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폴이 제시한 적극적 비판적 사고, 이 올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것과도 의미가 같습니다. 공정한 마음, 그래서 적극적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올바르거나 또는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으로서 뭡니까? 9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지적인 도덕성, 도덕성이잖아요. 지적인 자율성, 세 번째가 지적인 공감, 상대방과 함께 뭡니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용기,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지적인 신뢰, 그 다음에 지적인 공정성, 지적인 인내, 지적인 정의감, 지적인 겸손.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보다 더 비판적 사고의 순수한 가치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정성에 해당되는 윤리적인 타당성, 윤리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다 이런 부분들은 올바른 마음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작동시키는 비판적 사고 성향 내지는 비판적인 사고의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만 공정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판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를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고 편견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교육적 방법론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리차드 폴이 말하는 비판적 사고, 즉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비판적 사고의 정의들이 무엇인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사고 성향, 태도,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다 더 좀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리차드 폴의 관점을 넘어서서 보다 더 확장적인 차원에서 비판적인 사고 연구가들이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듀이,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존 듀이는 비판적 사고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거와 결론에 관해서 액티브한 것, 능동적이고 persistent, 지속적이고 carefully, 주의 깊게 따져보는 reflective thinking이라고 합니다. 반성적 사고를 존 듀이는 비판적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판적 사고가 유명한 사람이죠.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경험에 따른 문제 상황을 사려 깊게 고찰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비판적인 사고 성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차드 폴이 얘기하는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 즉 공정한 비판적 사람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논리적인 탐구와 추리의 방법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런 지식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비판적 사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애니스 같은 경우는 비판적 사고를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주장하죠. 그 다음에 리차드 폴은 잘 보세요. 자기 편견과 잘못된 정보 그리고 부당한 외압에 대항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을 할 때 요구되는 효과적인 추론 능력과 방법, 거기에다가 사고를 위한 사고로서 사고력의 질적 증진을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랬습니까? 무비판적인 사람에서 공정한 비판적 사람으로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자, 그러면 보다 더 상세하게 이들을 각각이 말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의 그 정의들이 뭔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존 듀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는 반성적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나 가정적 지식을 이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전제와 그것이 도달하는 결론에 비추어서 능동적이고 지속적이며 주의 깊게 고려하는 사고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표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즉 그가 말하는 능동적, 지속적, 주의 깊게 고려하는 사고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스스로 관련된 정보를 찾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어떤 사고에 대비되느냐? 그는 존 듀이는 수동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의 대비 개념으로 보고 있죠. 특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각과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사고방식은 그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 사고는 과정을 뛰어넘고 결론에 이르려 하거나 깊이 사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무반성적인 사고라고 듀이는 보고 있으면서 이와 대비해서 비판적 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질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크리티컬 싱킹으로 보면서 동시에 리플렉티브라고 보는 겁니다.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차드 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사고 내에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점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공정한 비판적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과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하는 것, 자율적인 접근,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자신의 경험적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과 주제들을 사려 깊게 고려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존 듀이의 어떤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논리적 탐구와 추론 방법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는 기술들을 비판적 사고라고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어떤 믿음, 그 다음에 가정된 지식을 그것과 뒷받침해주는 증거와 결론에 비추어서 검토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레이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기술도 있으나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과 태도의 문제가 그만큼 사유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폴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애니스의 확장된 비판적 사고입니다. 자, 애니스가 말하는 비판적 사고는 자, 주의가 말했던 반성적인 사고이기도 하면서 이런 합리적이고 반성적 사고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decision, 결정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애니스의 정의는 앞서 뭐 글레이저나 듀이의 정의와 함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다른 점은 자, 결정한다는 점. 결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가 보다 더 확장적인 형태로 적용된다는 점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스의 사고 능력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이게 사고 능력이 이제 사고 기술입니다. 자, 로버트 애니스 같은 경우는 진술, 이게 이제 명제를 얘기합니다. 보통. 보통 우리가 진술이라 그러면 스테이트먼트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긴 하는데 이때 진술은 이제 proposition, 즉 명제를 뜻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명제는 참과 거짓이니까 참이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수 있다 등등 이런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일련의 접근들이 바로 사고 능력으로서 비판적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사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진술의 의미 파악, 추론하는 과정에서 모호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 모호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잘했다, 많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분명하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진술이 어떤 원리를 실제로 적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관찰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비판적 사고이고, 귀납적인 논증에 있어서 귀납적인 결론이 개연적인지 개연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전제이고 결론인지가,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적합한 권위에 따라서 진술된 건지 주장된 건지 등등을 판단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애니스는 사고 능력 혹은 사고 기술들로서의 비판적 사고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이 아까 이기적인 비판적 사람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리차드 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제, 내용, 문제에 관한 사고 유형이고 이러한 사고 유형을 통해 사고하는 사람은 사고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들을 기술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구조에다가 인식적인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사고 능력이나 자질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고 모델을 참조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에 대한 사고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리차드 폴은 자신의 사고에 관한 사고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레이저식의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해당된다면 이기적인 비판적 사람에 해당되는 사고 기술들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인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고 설명되지 않는 가정들과 가치들 인지하고 정확하고 명백하고 분별력 있게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해석, 그 다음에 증거나 가치 진술들 평가, 명제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어떤 이 함의관계, 관련성들을 인지하는 것, 충분히 근거 있는 결론과 일반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결론과 일반화들을 검증하고 더욱더 폭넓은 관점에서
경험에 기초한 자신의 믿음을 재구성할 수 있고 등등의 어떤 이 기술들이 되게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적극적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여기에 머무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글레이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능력들에다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성향 내지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자, 생각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답을 찾는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고민한다 등등은 충분히 추론의 능력은 뭡니까? 드러난 사실로부터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방식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하나의 어떤 단초들, 우리가 말하는 뭐 근거들이나 이유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해결하는 것, 문제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요구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나 사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유사하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고 또 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를 우리가 따져보면 첫 번째는 몰라서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알기만 하면 다시 행동 옮길 수 있지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선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다 더 선한 사회를 만들어가거나 보다 더 교육의 영역에서 이 도덕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특정 상황이나 특정 현상, 특정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과 기술들을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사고의 주체, 즉 사고의 어떤 당사자가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뭡니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면 능력이나 기술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은 실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바로 사고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편견과 선입견을 보다 더 줄인다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적 차원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이해 위주, 즉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뭡니까? 배우는, 습득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보다 더 편견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즉 줄이는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다 더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상호 뭡니까?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뭡니까?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편견 없이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능력과 사고의 어떤 태도가 사고의 기술 능력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즉,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고 능력이 아니라 사고 성향의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리차드 폴이 말하는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는 편견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어떤 이해, 노력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문화 사회를 혹은 다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기 위한 교육의 어떤 훈련을 보다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사고 성향으로서 비판적 사고가 뭔지 잘 볼게요. 자, 비판적 사고가 이론적 차원에서 단순히 사고 능력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부분적일 겁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천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따라서 실천적 차원, 즉 실천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혹은 특정 문화나 특정 집단과 혹은 특정 지역, 국가에 대한 편견을 줄이려면 어디까지나 이해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실천적 차원으로 나가서 인간의 실천적인 삶을 위한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고
그런 사고는 사고 능력이나 기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왜 해야 하고 뭐 때문에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정 사고 주체의 성향과 태도에까지 확장되고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그만큼 비판적 사고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죠. 자,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오히려 비판적 사고가 갖고 있는 뭡니까? 이 본질적인 속성이나 측면을 더욱더 잘 드러내게 되고, 그런 점이 우리가 보다 다양한 어떤 문화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집단들을 이해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살펴봤죠? 폴이 제시한 그 적극적 비판적 사고, 그죠? 그래서 지적인 도덕성부터 시작해서 지적인 겸손에 이르기까지 9가지 형태를 이미 앞선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비판적 사고 성향에 대해서 또다시 제시하는 애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자가 갖추어야 할 사고 능력의 요소로서는 쟁점, 질문, 결론의 초점을 확인하기, 논증을 분석하기, 용어 정의하기, 정의를 판단하기, 애매함을 처리하기, 정보의 신뢰성 판단하기, 숨은 가정 확인하기 등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사고 능력, 사고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 애니스는 이와 더불어서 비판적인 사고 성향의 요소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안을 찾는다. 특정 현상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야 그죠?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확인된 정보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그 대안과 해결책을 지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인식한다. 이때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 기초적 믿음이 무오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기초적 믿음이 끊임없이 오류로 점철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수용하는 그런 어떤 인식적 접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점과 근거를 발견하고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방적인 마인드, 오픈 마인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관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애니스는 자신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관점만 서서 자신의 어떤 이 사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면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비판적인 사고의 순수한 가치를 훼손하고 순수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차원의 비판적 사랑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하려고 하는 반성적 접근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서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니스가 말하는 자신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판적 사고가 갖고 있는 순수한 가치를 오롯이 수용하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분명한 차이가 구분이 드러나시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술 못지않게 내가 왜 이 생각을 해야 하는가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시걸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비판적 사고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판적 사고의 요소를 이유 평가 요소, 이게 이론적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비판적 태도 또는 정신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 소위 말하면 애니스 같은 비판적 사고 성향이나 태도를 얘기하겠죠. 를 주장하면서 전자를 사고 능력과 결부시키고 후자를 사고 성향과 관련시킨 다음에, 즉 사고 능력의 습득만으로는 비판적 사고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폴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더 공정하고
온건한 올바른 어떤 비판적 사고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혹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비판적 정신은 기질, 태도, 마음의 습관,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 등을 복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이유나 증거를 찾거나 이유 평가의 원칙들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그러한 이유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판적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올바른 추론, 즉 좋은 추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게 공정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올바른 추론을 토대로 해서 믿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비판적인 어떤 사고는 이유 평가 요소 못지않게 비판적 태도 또는 비판적인 정신이 그만큼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 결국 우리가 태도나 성향의 문제에서 보다 더 비판적으로, 즉 반성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고 나의 관점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서까지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방해한 요소로 작동하는 편견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비판적 사고 성향이나 태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유해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반편견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의 다양한 차원의 어떤 공존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오히려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사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말이 쉽지 편견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한두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일상의 어떤 과정을 통해로 보다 더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올바른 사람, 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편견을 줄이기 위한 사고 훈련 역시도 단순한 사고 역량과 기술을 자기화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왜 그것을 사유해야 하고 왜 보다 더 이해해야 하는가를 자신의 태도나 성향의 문제까지 혹은 그거 위에서 함께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어떤 사고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비교적 비판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고는 선입견, 보다 나아가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차이의 간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그죠? 근원적인 토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인간에게, 즉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가 요구되는 건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점은 인간은 단순히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만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인간의 어떤 이 특징을 우리가 사전적 정의에 따라 규정해 보면 인간은 본성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죠. 본성적이라는 말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의 실현은 단순히 사고 능력이나 기술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성량과 더불어서 사고의 능력이 전개될 때 이루어지고 이런 전개가 실제로 가능할 때만이 그죠? 편견,
최소화, 더 나아가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실의 영역인 주어진 세계뿐만 아니라 즉 의무로서 점철된 당위의 영역, 부과된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거든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올바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편견 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편견을 넘어서 보다 공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적극적인 의미의 비판적 사고의 어떤 이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노력이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넘어서서 함께 어떤 이 세계 시민적 삶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어떤 이 삶의 변화의 첫걸음은 사고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정도로 비판적 사고가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